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글로 작성했던 건데 읽으신 분들이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고 또 요즘 매일 무거운 주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사무실에서 친구가 선물로 준 개미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타란툴라를 한동안 키웠었는데 거미도 마찬가지고 곤충이라는 것이 원래 하루의 대부분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내기 때문에 막 활동적인 모습이 보이거나 재미있는 장면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주인을 알아보거나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키우기에는 좀 정적이고 지루한 대상이기는 해요. 그래도 개미는 퀸을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특유의 모습이 있어요. 콜로니가 커가는 모습, 역할 분담, 이 방은 무슨 용도로 쓰고 저 방에는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큰 흥미 요소라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개미 사회는 모든 것이 여왕과 알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왕은 평소에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먹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놔둬도 여왕이 직접 와서 먹는 경우를 아직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오직 가만히 서서 알을 낳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일개미들의 삶의 목적은 그런 여왕을 뒷바라지하고 시중을 들고 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일개미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예요. 개미들이 알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처음에 사육장을 세팅할 때 친구가 배송 용기 안에 남아있던 알을 하나하나 나무젓가락 끝에 묻혀서 개미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얇은 나무젓가락이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거대하고 무서운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나무 기둥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개미는 원래 그림자만 지나가도 놀라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미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서 알을 받아갔어요. 마치 그걸 받아가게 훈련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알이 훨씬 소중하다는 뜻이죠. 청소를 하거나 물이나 밥을 주려고 뚜껑을 열면 일개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을 물고 어디로든 일단 뛰는 겁니다. 노출이 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렇게 하나의 목표, 하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목적은 오직 콜로니의 생존 그리고 콜로니의 확장이에요. 나라는 개별 주체는 개미 집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의 일부, 시스템의 일부로서만 기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극도의 평등사회가 구현됩니다. 모든 산출물은 모두가 나눠 먹어요. 음식이 남는 구성원도 없고 음식이 부족한 구성원도 없어요.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가진 개미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전부 구부러져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상 개미들처럼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개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개미는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처럼 일을 하기는커녕 밥그릇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밥그릇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미들이 음식과 물을 계속 가져다가 먹이면서 이 개미를 계속 살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사회, 바로 유토피아구나. 단 하나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공평히 나누고 소비하는 사회, 약자도 강자도 똑같이 사회 안에서 동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는 개미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나은 집단이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왜 인간 세계는 개미처럼 이런 완벽한 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의문을 던져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나 개미 사회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원의 무한함입니다. 애완개미 사회에는 자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저 무한히 솟아오릅니다.
물방에는 깨끗한 물이 항상 가득하고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음식은 필요 영양소별로 잘 배합돼서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개미가 먹는 젤리는 개미에 비해서는 너무 거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개미가 먹는 속도보다 젤리가 공기 중에서 마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길 가는 사람이 집을 밟아서 무너뜨리는 일도 없고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죽는 녀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일은 별로 없고 위험 요소도 없고 풍요는 넘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죠. 그렇다면 자원이라는 것이 무한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완벽한 상태가 깨지면 개미들의 그 완벽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서로를 도와가며 동등하게 살아가던 그 사회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요? 마침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육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 사육장을 주문했는데 그게 도착할 때까지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완벽한 개미 사회에 처음으로 자원이 희소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잔인하지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불쌍한 개미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갈갈이 찢겨서 토막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갈이 나눠져서 음식물 창고방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그 공산 유토피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세계 모든 곳에서 처절히 실패했어요. 단 한 곳에서도 단 한 순간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과학과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자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면 노동, 자원, 에너지의 희소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고요. 웃긴 얘기죠.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내가 세계를 정복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것들은 아주 약간이라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희소성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저 공산주의자들이 망해버린 자기 이념을 어떻게든 붙들어 두고 새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공산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의미 없는 새로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 그 컨셉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부유한 사회, 그런 세상을 싫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 모두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리는 사회는 형성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자원의 한정은 지구에 사는,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 그 어디에 살더라도 현실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모든 존재요. 세균이나 플랑크톤 같은 미세한 생물에서부터 거대한 코끼리나 고래,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우리는 낙오자를 줄이고 약자를 시스템적으로 보조해 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집합체, 다른 말로 사회가 가져야 할 목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으려면, 그리고 그런 사회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삼고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이 젤리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이 젤리가 부족해지면 누가 갈갈이 찢겨서 잡아먹히게 될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